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올 여름 정말 덥죠. 저도 이제 물건 임장 때문에 다니다 보면은 정말 더워가지고 고생들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진행 중인 이런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하게 되는 세입자분들이 과연 2년 거주할 수 있을까? 이제 보통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가 시작되고 철거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사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좀 나중에 나고 이사도 나중에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이게 진행되는 바람에 2년도 채 되기 전에 이사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입자분들이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2년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 개시 요건에 의해서 또 2년 더 연장도 할 수 있고. 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기간, 과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과연 이사 안 나가도 되느냐? 옆집들은 다 이사 나가는데 우리 집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아마 궁금증 생기실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 안전진단의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경우들이 좀 생겨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속을 태우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서울에 이런 새로운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진행이 되어야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2년에다가 계약 개시 요건을 2년 더 이렇게 이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이런 절차에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인 곳에는 특약을 많이 써요.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가 시작되면 그때에 맞춰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 나가는 것을 동의한다, 뭐 이런 이제 특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차인분들은 그렇게 이제 특약을 썼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순식간에 뭐 하루아침에 쑥쑥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더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이 특이하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동의를 했을지 몰라도 그 해당 사업구역이 진행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게 관리처분인가도 한두 달 만에 나버리고 2주가 이제 시작돼 버리면 임차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특약에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2주 시기 때 이사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 바뀌어가지고, 아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을 약정하지 않냐,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10조에서는 또 이런 불리한 계약이 무효라는, 효력이 없다는 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조문 보여드리면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시면요, 확대해드리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나가겠다, 뭐 2년 미만 이런 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특약에다가 넣었을 때, 뭐 나는 1년 만에 이사 나간다, 뭐 재개발 재건축 2주 시기 때 내가 이사 나갈 것이다, 이런 특약을 쓴 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보시면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대요.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요. 나 2년 살고 싶어, 살아야 되는데 마음 바뀌었어요. 원래 계약할 때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후에 2주 시기 때 이사 나가겠다고 특약에다 썼는데 그 특약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다.
난 2년 그냥 살 거다. 여기서 안 나갈 거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이제 임대차를 하면서 주변 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지 않은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보다 현저하게 보증금액이 낮거나 또는 그 월 임대료가 매우 현저하게 낮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임대료나 차임을 주변 시세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2년 이전에도 이사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했다면 이것은 불리한 약정이다라고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그 절차에서 여러분 제가 영상이나 강의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조합 설립인가, 사업식인가, 관리처분인가, 조사관. 이제 이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뭐 세부적인 그 절차들이 있지만 조사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래서 보통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제 2주가 시작되고 2주가 다 완료되면 철거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쨌든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그런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임차인이 2년에 임대차 종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냐? 바로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법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봐야 돼요.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봐야 됩니다. 함께 보시면서 제가 쉽게 얘기 드릴게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뭐 이제 도시정비법 또는 도정법 이렇게 약자로도 이제 부르고 있죠. 자, 70조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그 조건에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280조, 제281조 및 제312조 2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1항 여기 나오네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셨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언제 이후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를 받은 경우.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법 어렵게 생각되지만 자세히 문구 하나하나 자꾸 보시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받은 후에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대차로 인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해되셨죠?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었으면은 효력이 없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았던 효력이면은 효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받은 이후에는 이건 뭐 임차인에게 불리한 여부를 떠나서 적용하지 않아. 이사 나가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이건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이나 동일해요. 나 계약기간 아직 뭐 1년 남았는데요. 저 3년 남았는데요. 이거 적용 안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계약한 분들은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겁니다. 법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8월 26일 날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매, 공매, 원스톱 클래스라는 수업을 개강하게 됩니다. 이 경매나 공매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법률적인 조항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물론, 경공매를 아주 쉽게 배워서 쉽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매, 공매가 이런 간단한 이론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다 성공하죠. 그러면 왜 낙찰받고 자금문 내는 사람이 왜 생기겠어요? 그분들 뭔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권리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낙찰받은 이후에 알게 돼서 자금 납부 포기하고 입찰 보증금 날리는 사례들이 왜 생기냐? 권리 분석을 깊이 있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책이나 유튜브나 어떤 강좌를 통해서 경공매를 배우시는데, 물론 거기서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내 흘려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강의하는 그 주체 쪽에서 이 강의 내용을 좀 더 가볍게 다뤄야 되다 보니까 가벼운 내용 위주로 강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책임은 아니죠. 그분 책임 아니고 어쨌든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경매와 공매의 특징, 경매와 공매 각각의 장점들, 경매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공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느냐, 권리 분석에서 경매의 주의사항, 공매의 권리 분석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경공매 원스톱 클래스 개강하는 수업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제 홍보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네요. 네, 어쨌든 이제 부동산이나 경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또 강의 수강 신청에 대한 내용은요,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자세한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 추첨물권 정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